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 소개입니다. 2025년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사업 예산은 13억 원, 한 개 단체당 한 개 사업, 사업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은 작년보다 한 개 줄어든 1. 복지 건강, 2. 민생 경제, 3. 문화 관광 체육, 4. 사회 통합, 5. 교통 안전 등 총 5개 유형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 환경보전 자원절약 분야는 기후환경 정책과 녹색서울 실천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사업 유형에서 제외되었으니 관련 단체 등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 마감일인 2025년 2월 14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나 비영리법인의 법인 설립 허가증으로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타 시도에 등록된 단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공익사업 주요 개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며 사업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 한 개 줄었습니다. 심사 배제 대상에는 서울시 공익사업에 5년간 4회 이상 선정된 단체,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반환금 1년 이상 체납 단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하는 보조금 대비 자부담 7% 이상의 의무적 편성은 그대로 유지되나 선정 심사 시에 자부담 10% 이상 편성한 단체에 부여하는 가점은 5점에서 3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 탁월 단체 가점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육아 친화 단체 가점 2점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시 최종 수행 사업 계획서를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자료집 4페이지, 13페이지 및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미등록 민간단체, 단체 정관, 회칙상 목적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신청 사업, 전년도 공익사업 미흡단체,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반환금을 1년 이상 체납한 단체, 국민운동단체, 타기관 부서 유사, 중복사업 신청단체 등은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2024년 공익사업 평가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 2025년 2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사 배제 대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설명의 자료집이나 공고문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사업 유형 및 선정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유형은 총 5개 유형이며 각 유형별 예시는 설명의 자료집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신청하려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업 신청서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환경보전 자원절약 분야는 기후환경 정책과 녹색서울 실천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사업 유형에서 제외되었으니 관련 단체 등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선정 방법입니다. 심사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며 사전 검토, 분과 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 시 등록 요건, 사업 신청 중복 여부, 제재 여부 등을 검토하고 분과 심사에서 사업 내용 및 예산을 평가하고 분과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에서 사업, 지원액 등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선정 후 위원회 요청 등에 의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공익사업의 전체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중 공익사업 모집 공고와 온라인 설명회가 있은 후 2월 초부터 사업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며 3월 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월 초에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과 수행사업 계획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어서 단체와 약정 체결이 있은 후 보조금을 1차 교부하게 됩니다. 7월에서 8월에 사업 실적에 대한 중간 평가를 거친 후 9월경 보조금을 2차 교부하게 되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최종 평가 및 정산을 진행하며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익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모집 공고는 1월 22일에 서울시 15, 누리집 및 보탬 2등에 게시됩니다. 서울시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검색하시거나 보탬 2에서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사업 유형, 지원 규모, 온라인 사업 설명회, 접수 기간, 방법, 선정 결과 발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서울시 누리집에서 분야별 정보, 행정, 기획행정, 시민협력,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으로 들어오셔서 링크된 설명회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2025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보탬 2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단체 가입, 사업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신청 화면에서 보조사업 예치 유형은 비예치형, 선택 사유는 서울특별시 공고사항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입력 등의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자료집 11페이지, 공고문 등에 링크된 보탬이 교재, 유튜브 영상 교육을 꼭 참고하시고 1600-1390 보탬이 사용자 지원센터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은 접수가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은 보탬이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보탬이 접속 화면입니다. www.losims.go.kr에 접속한 후 업무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십시오. 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체크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사용자 화면입니다. 화면 좌측 전체 메뉴 및 각 메뉴별 세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 맨 하단 사용자 지원에서 내 정보 관리, 사용자 정보 관리로 들어가면 사용자 정보, 소속 기관 정보 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 입력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메뉴 보조사업 선정에서 공모사업 신청 관리, 보탬이 공모사업 현황을 활성화한 후 2025년 서울특별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조회하고 우측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화면이 열리면 신청 사업자 등록, 기본 신청서 등록, 상세 신청 정보 등록, 세부 추진 계획 등록,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록, 자격 요건 확인, 제출 서류 등록,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탬이 교재, 유튜브 영상 교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심사 및 선정입니다. 사업 심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 검토, 분과 심사, 종합 심사 등 3단계를 선정 절차를 걸쳐 사업 및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한편 선정 후 위원회 요청 등에 의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항목 및 배점입니다. 단체 역량, 사업 내용, 예산 등 3가지 분야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심사 지표 내용은 설명회 자료집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감점 사항으로는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 탁월 단체는 3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되고 의무적 자부담이 10% 이상일 경우 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육아 친화 단체 가점 2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심사 배제 대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 자료집 4페이지, 13페이지 및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미등록 민간단체, 단체 정관, 회칙상 목적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신청 사업, 전년도 공익사업 미흡단체,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반환금을 1년 이상 체납한 단체, 국민운동단체, 타기관 부서 유사 중복사업 신청단체 등은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2024년 공익사업 평가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 2025년 2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사 배제 대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 자료집이나 공고문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심사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며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합니다. 정치적 활동, 영리 활동, 종교 활동이 목적이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는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성, 전시성, 단체 홍보나 기념 행사 위주의 사업이나 단순히 재정을 집행하는 사업, 사업수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회원 중심인 사업의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항목의 가감점 사항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누리집 및 보탬이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의 신청 자격 상실, 보조금 중복 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 지침 교육 및 컨설팅 안내입니다. 선정된 단체의 대표, 실무 및 회계 담당자는 4월 1일과 2일 이틀 중 한 번 집행 지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최종 확정된 보조금 지원 금액을 반영한 수행사업 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행지침 교육 외 별도의 온라인 보조금 교육도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 안내입니다. 단체별로 4월 15일부터 17일 중 하루를 선택해서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장소는 추후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는 확정된 예산이 반영된 수행사업 계획서, 이행보증 보험증권, 사무실 계약서, 보조금 통장 카드 사본, 청렴 서약서, 온라인 보조금 교육 이수증 등입니다. 계좌 개설 준비사항, 자세한 약정 체결 일정 및 준비 서류 등은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차례에 나눠서 교부되며 1차는 약정 체결 후 4월에 보조금의 70%, 2차는 중간평가 후 9월에 나머지 30%를 교부하게 됩니다. 1차 교부 시 집행 지침 등 의무교육 이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2차 교부 시 중간평가 결과 적절 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시 최종 수행 사업 계획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교부 조건은 교부 시 보조금 집행 지침 및 약정서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보조금 부정 사용이 발견되면 보조금 환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 결과 미흡 단체는 별도 점검이 완료된 후 2차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탬 2를 통한 수행 사업 계획 변경, 상시 컨설팅 제공을 위한 단체별 프로그램 모니터링,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 자료집 16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탬이 시스템 사용 지원입니다. 5월과 10월 2차례 단체의 대표, 실무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탬이 사용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보탬이 집행 내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뉘는데 평가 시행에 앞서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7월과 10월 2차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8월 중간평가에서는 사업 실적 정산 보고서, 보조금 집행 서류 등을 점검하며 12월부터 내년 2월 최종평가 회계평가에서는 공익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 회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평가 결과는 최종평가의 회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산출하게 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 안내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2025년 공익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부적정 집행액이 발생한 단체는 보탬 2를 통해 반환금을 내년 2월에서 3월 반환하셔야 합니다. 2025년 공익사업 평가 결과 공개 및 단체 정보 공시입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에 2025년 공익사업 평가 결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게 되며 단체에서는 이 평가 결과를 단체의 누리집,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SNS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단체에서는 2025년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 서류, 정산 보고서 등 공시 자료를 보탬 2를 통해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 서식은 총 5가지입니다. 서식 1, 사업 신청서, 서식 2, 단체 소개서, 서식 3, 사업 계획서, 서식 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서식 5, 가족 친화 인증서 사본 등입니다. 반드시 2025년 공익사업 서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이전 서식 또는 다른 사업 서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서류는 설명의 자료집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저장한 후 보탬 2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단체명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에 기재된 공식 명칭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우편물 수신이 가능하도록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전담 인력의 경우 공익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최대 3명까지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담 인력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통보 시 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이 되면 서울시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사항, 교부 결정 취소 내역, 2025년 유사 중복 사업 신청 여부 등도 해당할 경우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 유형, 사업 개요, 사업비 등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단체 소개서입니다.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등록사항은 서식 1 사업 신청서에서 작성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원수를 기재하시고 설립 목적은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정리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현황은 정관에 기재된 대표 및 임원과 국민연금 사업장 명부를 기준으로 단체에 소속된 상근 직원을 작성하시고 가입되지 않았다면 비상근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예산 현황과 자산 현황, 최근 3년간 공익사업 추진 실적,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작성 요령에 따라 기재합니다.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심사 자료 작성을 위해 반드시 9매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등은 서식 1 사업 신청서에서 작성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목적은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사업 내용은 뒤에 작성할 세부 추진 계획을 참고하셔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꼭 3개 분류로 나누지 않아도 되며 1개의 분류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최근 3년간 공익사업 추진 실적은 서식이 단체 소개서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수익금은 수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만약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은 서식 1 사업 신청서와 같은 금액을 작성하시고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은 반드시 7% 이상 편성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금액은 인건비, 홍보비, 사업 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면 되고 뒷부분에 작성하는 사업비 구성,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 내역의 항목별 보조금 자부담 금액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 내역은 설명의 자료집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견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 번호증이나 비영리법인의 법인 설립 허가증으로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서 견본입니다. 해당하는 단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스캔한 후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하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를 보태미에 등록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원칙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홍보비, 사업 진행비, 활동비 등 4개의 항목으로 나뉘며 항목은 다시 강사료, 홍보비, 시내 외여비, 특근 매식비 등 19개의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이 항목과 세목 외에 임의로 추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편성 지출할 수 없는 단체 운영 기본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경비와 단체의 일반 운영 경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 및 행사대행업체 등 타기관의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총회, 대의원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및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의 자료집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조금 신청액 대비 7%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후 변경된 보조금 지원액의 비율에 맞게 자부담액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선정 시 가점을 받은 자부담 비율 이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여야 하며 가점을 받은 비율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집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정 집행액으로 평가될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특근 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고 자부담으로만 편성하여야 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보조사업 관련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강의의 전문성을 위해 단체 임직원, 회원 중에서 강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단체 임직원, 회원에게 강사료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지급 가능하며 구호 제창, 선언, 낭독, 공연 등은 강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대표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설명의 자료집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강사료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비는 보조사업 관련 외부 공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연의 전문성을 위해 단체 임직원, 회원 중에서 공연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단체 임직원, 회원에게 공연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가 단위 구분 없이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하 지급 가능하며 구호 제창, 선언 등은 공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대표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회의 참석비는 보조사업 관련 회의 참석자, 참가자 50명 이상의 세미나 및 포럼 등 발표자 또는 단상 토론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미만은 15만 원, 2시간 이상은 20만 원 이하 지급 가능합니다.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에게는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인건비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진행, 정산 등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1인당 1일 최대 8시간 이하, 1개월당 60시간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시간당 11,700원으로 하루 최대 93,60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은 설명의 자료집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현수막 등을 만들 때 편성할 수 있으며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지급 및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인쇄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을 제작할 때 편성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경인쇄를 권장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시내 외여비는 보조사업 수행 목적으로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경비를 의미합니다. 시내 여비는 서울 지역 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1일 기준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일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외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포함되며 교통비는 실비, 식비는 일식당 1만 원, 숙박비는 광역시 1박 8만 원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외 여빈의 숙박비와는 다르게 보조사업 관련 외부 참석자들을 위한 숙박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1박당 10만 원 한도이며 광역시는 8만 원, 기타 지역은 7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식비는 보조사업 관련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비용으로 1인 1식 1만 원 지급 가능하며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단체 대표 및 임직원 등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행사, 강연 및 회의 등에 지출 불가하며 외부 참여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이 초과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시 지출하는 식사비는 활동비의 특근 매식비로 집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담회비는 보조사업 관련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 비용을 의미하며 식비와 마찬가지로 단체 대표 및 임직원 등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행사, 강연 및 회의 등에 지출할 수 없고 외부 참여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30만 원이며 1인 1식 4,000원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으로 컴퓨터, 냉장고, TV, 태블릿 PC, 가구, 홈페이지 제작 등 자산 증식하는 비품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장비, 물건, 차량 등 대관 및 임차비를 말하며 그 밖에 사업 진행비 내 다른 예산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단체 대표 및 임직원 또는 단체 관계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쓰이는 경우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근 매식비는 보조사업 수행 목적으로 단체 대표 임직원이 초과 근무 또는 휴일 근무하는 경우 지출할 수 있는 식사 비용으로 1인 1식 1만 원으로 자부담으로만 편성해야 합니다. 내부 인원의 평일 근무 시간 식사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회의나 행사 등 외부 참여자들이 포함된 식사 비용은 반드시 사업 진행비의 식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 물품 구매 비용으로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3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소액의 소모성 재료비 및 수수료 등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택배비 포함 운반비, 우편요금, 여행자 보험료, 이행 보증 보험료 등이 해당합니다. 보조금 편성 상한액은 20만 원입니다. 이행 보증 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회계 처리 기준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고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은 사업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출은 불인정되며 집행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은 최종 수행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비는 전용 통장을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같이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강사료, 회의 참석비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부담은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감액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및 단체 내부 거래는 금지되며 특히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면 부적정 평가되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지출 불가 항목에 집행한 경우, 집행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최초로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의 자료집 50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공고문과 관계법령 및 자주 하는 질문, 그리고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 단체에서는 설명의 자료집 56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민협력과 공익활동지원팀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